자,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함수라는 단원이고, 편하게 생각하면 별거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초반에는 괜찮아요. 초반에는 저 정도면 할만한데요. 별거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라고 할만한데 중간 부분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등장하면서 머리가 아파지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명제보다는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를 공부할 텐데 이 함수는 경우의 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에서 조금 힘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라서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나눠준 부록에 함수라는 용어가 몇 가지가 등장했던 이유도 그 경우의 수와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요거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편하게 앞에 보세요. 천천히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수라 함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뿐인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만족하면 무조건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딱 나왔는데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딱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짝지어지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중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배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1차 함수로 확장이 됐겠죠. 그리고 직선의 형태를 가진 직선의 방정식 배웠고요. 2차 함수 배웠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원이라는 녀석까지도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좌표평면상에 표현하는 그래프의 전부예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자, 이들 중에서 이제 이들 이름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때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 있어요. 유리함수라고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1차 함수죠.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이것들을 살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함수라는 단어가 붙고 어떤 아이들은 함수 대신에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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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함수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원의 함수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는가를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서는 x 하나에 y 하나인데 여기서는 x 하나에 y 몇 개가 걸려요? 2개가 걸리죠. 그렇죠? 계속 x 하나에 y 2개가 걸리다가 여기서 x 하나에 y 하나 걸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x 하나마다 y가 몇 개씩 걸려요? 2개씩 걸리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자격이 없어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쪽 가볼게요. x 하나에 y 하나씩 걸립니다. 그렇죠? x 값 하나에 y 값 하나씩 걸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함수라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쪽 가볼게요. x 하나에 y 하나입니다. x 하나에 y 하나씩 걸리고 있죠?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그래서 함수예요. 자, 여기 가볼게요. 상수함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용어고요. 자, 요거 하나에 y 값 하나씩 걸리죠. y 값이 다 같아도 상관없어요. x 하나에 y 값 하나씩만 걸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똑같이 얘도 y는 2, x는 3, 둘 다 직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얘는 상수함수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 얘는 왜 직선에 하필이면 방정식일까? 의미상으로 보자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는 없다가 3이라는 x에서 y값이 몇 개가 걸려요? 겁나 많이 걸리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여기 가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걸리고 있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것이 있어요.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함수가 아닌 녀석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함수가 아닌 녀석. 지호야 몇 개 있죠? 두 개. 두 개. 현준이 몇 개 있어요? 함수가 아닌 거. 두 개. 지성이는 자, 다수결로 가봅시다. 함수가 아닌 거 두 개 다 손. 3명, 2명, 3명. 자, 그러면 3개 다 손. 4개 다 손. 그래요? 그럼 1개 다 손. 하나. 기권 없어요? 자, 그러면 0개 다 손. 자, 함수가 아닌 녀석이 1개 있습니다. 요거. 얘만 함수가 아닙니다. 봐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걸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염수 세우시고요. 쭉 가시면 돼요. 한 점에서만 만나죠? 한 점에서만 만나죠?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근데 쭉 가다가 여기서 한 점이었다가 삐삐삐삐삐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안 돼요. 자, 한 점 상관없습니다. 함수라는 건 정식 이름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무리함수, 지수함수, 요구함수, 포물선, 사차함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해할 때 나와 이해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명확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만나고 있으면 이걸 우리는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x 하나에 y가 두 개, x 하나에 y가 여러 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림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x축이 있는데 보세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볼게요. 하나. 두 개인가? 구멍 뚫려 있고 여기 막혀 있죠? 하나, 두 개인가? 구멍 뚫려 있고 막혀 있죠? 하나.
하나하나 막혀있고 구멍 뚫려있죠. 하나하나 구멍 뚫려있고 막혀있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함수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몇 개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요. 그렇죠? 자, 요렇게 보시는 게 요거는 어디 나왔었냐면 저기 풍무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다 구멍 뚫린 상태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딱 주고 이 중에서 뭐 골라라 있잖아요. 함수인 것을 골라라.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거 하나가 끼어 있었거든요. 항상 x 하나에 y 하나가 걸쳐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개가 걸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점만 만나는 상태. 이랬을 때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x에서 없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함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하냐면 먼저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x라는 집합은 뭐냐면 요 x들 있죠. 그렇죠? 요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는 x라고 할 거고요. 이 y들 있죠. 얘네들을 이런 표시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y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라지 x, y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라지 y라고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x 값이 실수 전체가 될 거고 y도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x 값이 뭐가 되고 실수 전체가 되고요. y는 뭐 2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을 라지 x, 라지 y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함수에는 항상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차 함수 표시할 때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해놓고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처럼 함수를 어떤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f 쓰는 거 아니고요. 이거의 약자 펑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f라는 단어입니다. 혹시라도 얘를 펑션이라고 읽으시면 바보 취급당해요. 절대 아닙니다. 얘는 그냥 f, 얘는 g, 얘는 h. 그냥 여러분들이 미지수 설정할 때 a, b, c 설정하듯이 집합 설정할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C 설정하듯이 이것도 어떤 함수를 우리가 특정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의미는 x라는 문자를 가진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표현된 함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뭐 3a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 식이었다면 f, x라고 안 하고 a라고 부르게 됩니다. a라는 문자를 미지수로, 변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함수를 보통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그 기호를 어디다가 보통 써주냐면 이렇게 써줘요. 이건 이제 표시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x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야. y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a를 대입했더니 1이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릴 테니까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값이 있었대요. 여기에 1, 2, 3, 4, 5, 6이라는 값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저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x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거야. x가 2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4.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거야. x가 3이면 6이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아니고 6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해석하는 거지. x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있었는데 그 원소들이 이 기호, 이러한 기호를 가진 함수의 식에 의해서 여기는 당연히 g, h, i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식에 의해서 1은 2, 2는 4, 3은 6이라는 녀석을 함수값으로 가지는구나. 이때
우리는 이걸 대응한다라고 용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은 2에, 2는 4에, 3은 6이라는 원소에 대응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h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1, 2, 3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1은 당연히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지우라 어떤 기호를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H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F에 어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러한 기호를 가진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H라는 기호를 가진 함수다라는 뜻이고요. X라는 집합, 여기는 X, 요 함수에 사용되는 그 X들을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함수에 사용되는 함수값들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이렇게 집합돼서 집합으로 이 원소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fx라는 함수로 묶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자, 요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함수였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어떤 연산에 의한 함수일까요? EX 플러스 3. 그렇죠?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2배하고 3도 하고 2배하고 3도 하고 2배하고 3도 하고 2배하고 3도 해서 만들어진 식인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 4가 있었어. y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 함수의 식이 x-1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4는 당연히 3으로 갈 거고 3은 2로 갈 거고 2는 1로 갈 거고 들어왔네요. 죄송해요. 다시 4는 2로 가고 3은 1로 가고 2는 1로 갔어. 0으로 갔어요.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 1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뿐인 관계라고 돼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x값이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해야 된대. 근데 봐봐. 1에 대응하는 y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얘는 집합이니까 없는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야. 얘가 대응하는 값이 없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요 한 집합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응할 때 함수가 되는데 얘처럼 대응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얘를 함수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이 되는 거죠. 얘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까지 들어와 있어야만 얘가 함수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나왔어요? 함수라는 건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뿐, 그리고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x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x, y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y. 그때 라지 x를 우리는 정의역, 라지 y를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의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얘처럼 식은 알고 있지만 함수의 식은 알고 있지만 얘가 갈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푸테타를 일으키겠죠. 나 안 됐어. 아직 완성 안 됐어. 미완성이 되는 거죠. 얘는 함수가 정의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괜찮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세 가지 함수의 대응 관계 그림을 한번 써봤거든요. 첫 번째는 A는 1, B는 1, C는 3. 두 번째 A는 1과 2, B는 3, C는 2. 세 번째 A는 1, B는 3, C는 갈 곳이 없대요. 자, 이들 중에서 함수인 것이, 함수가 정의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함수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함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함수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자,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 거고요. 함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 거고요. 기권은 없습니다. 있으면 오른손, 없으면 왼손, 기권은 없어요. 일단은 찍기라도 하세요. 포기하는 건, 찍지도 않는 거는 정말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죠? 자, 해봅니다. 있다는 오른손이고요. 없다는 왼손입니다. 동시에 들게요. 하나, 둘, 셋, 드세요. 오케이. 자, 내릴게요. 자, 있다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함수가 있었대요. 현준아, 누가 함수야? 마지막 거. 자, 규아야, 누가 함수야? 첫 번째 거. 지은아, 누가 함수야? 첫 번째 거. 지우야, 누가 함수야? 첫 번째 거. 현준아, 누가 함수야? 첫 번째 거. 아이고, 바꿔버렸네. 자, 맞아요. 첫 번째가 함수예요. 왜냐? 저기 뭐라고 써있죠?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맞죠? 이거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a 값이 하나가 아니고 a 값이 양다리를 걸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다리 범죄죠. 두 명한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됐던 거야. 얘가 문제였던 거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하나. 문제는 얘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뭐야? 있어야 된대잖아, 현준아. 있어야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어. 근데 없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은 딱 하나. 정의역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다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용어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합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길게 늘려뜨려 놓은 거예요. 왜? 이걸 초반에는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 이걸 대응 관계를 A, B, C. 대응 관계가 어떻게 돼요? 1은 A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B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난잡하죠. 조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딱 깔아놓고 겹치지 않도록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요 두 녀석은 특별해요. 왜 특별하죠? 정역의 원소가 대응된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야. 여기 집합 표시를 써놨죠. 제가 집합. 그러니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함수 값들의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A하고 B가 들어있겠죠. 이 집합은 특별해. 공역의 안에 존재하는데 선택받은 애들로만 모아놓은 집합,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 집합도 특별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 그 이름이 치역이에요.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한자예요, 한자. 정역의 정의도, 공역의 공도, 치역의 치도 전부 다 한자거든요. 궁금하면 찾아봐. 자, 어쨌든 간에 몰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용어입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자, 그렇다면 지성아,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그렇죠. a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해야 돼요. 또 x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가 다 그렇죠.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버림받은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다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괜찮죠? 여기까지 교양 괜찮겠어?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겠어?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추워? 추운 사람 없어요? 다행히 추워? 나. 왜 추운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거 24도라고 돼 있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만 세게 드시면 그냥 유지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온도를 올리고 온도를 올리면? 바람 세기를 좀 온도를 올리고 바람 세기를 키워. 온도를 한 30도? 아니 오 자, 조금 올려줄까요? 온도를 조금 26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를 상하게
바람 세기를 키워? 약간 선풍기 효과를 누리는 거구나. 오케이, 온도는 26도, 바람은 세게. 이 정도 좋아.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가끔씩 냄새 난대요. 옆에 선생님인데 혹시라도 제가 코가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너가 가장 느끼겠지, 이쪽이 냄새가 조금 이상한 냄새 난다 싶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차라리 끄는 게 낫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또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제가 대응 관계를 표시를 할 건데 이들 중에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발견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네 개는 다들 이름이 정해진 함수예요. 이름은 다 이렇습니다. 얘는 1대1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얘는 상수 함수라는 이름이, 얘는 항등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용어예요. 자, 여러분들 뭐 기억력 좋으니까 다 외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일단 이거 네 개의 그림의 차이점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보세요. 뭔가 다 다른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를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이 두 그림에서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D. 얘는 D가 있는데 얘는 D가 없죠. 제가 대응 관계를 일부러 제가 맞춰드렸어요. 둘이 똑같이. 굳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 녀석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는 둘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여기에 친절하게 뜻이 다 써있어요. 1대1 무슨 말이야? 하나씩 짝짓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1대1, 1대1. 그렇죠? 소개팅은 1대1로 만나야지 1대3, 1대4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좋겠지. 너가 4가 되면. 1대4인데 너가 4야. 그치. 안 나가지. 짜증나지. 그치? 소개팅은 1대1.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1대1이 좋아요. 그렇죠? 나는 솔로 보면 1대3 이런 거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죠. 이게 1이어도 별로 되게 불편한 되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씩 짝지어지는데 얘네들은 절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최상의 조합인 거야. 친구들끼리 3대3으로 만났는데 서로 안 겹쳐. 이상형이. 너무 좋죠. 자, 어쨌든 간에 1대1인데 얘도 똑같이 1대1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딱 뭐 하나? 이거. 그쵸? 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깔끔하게 세팅을 끝낸 거죠. 3대3으로 매칭을 맞춘 거잖아.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한 명이 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남는 게 있으면은 1대1 함수라고 보고요.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개씩만 매칭이 돼야 돼요.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이쪽 볼게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수라는 게 항상 같은 수에 대응하는 함수라는 소리예요. 항상 같은 값에 대응하는 함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와? B가 나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까 그래프로 이미 보셨던 이런 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B라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자, 상수함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들과의 차이점.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X라고 써있죠. 다 Y라고 썼었는데 쟤만 뭐라고 썼어요? X라고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원소를 쓴다는 거야. 첫 번째, 정의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서로 일단 같다는 거야. 그걸 기호로 표시한 것뿐이야. 이 자리에 x가 들어와서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여기에 오는 함수를 보통 y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서로 구별하기 위한 거고요. 얘가 원소가 똑같은 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역에 x를 쓰는 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똑같은 녀석인데 또 짝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가고 있죠. 그렇죠? 항상 자기 자신, 항상 같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값. 그래서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대응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정역과 공역은 일치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요거를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라는 용어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기호가 나타나는가를 좀 볼게요. 자, 1대1 함수는 이런 표시를 줍니다. 이 표현을 줍니다. 읽어볼게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x라는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이면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게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수단. 여러분이 시험에서 혹은 문제집에서 지긋지긋하게 만나게 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하는구나. 얘는 우리가 보통 함수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함수값. 한마디로 공역의 원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공역의 원소. 자, 그런데 이제 1대1 대응에서는 당연히 동일한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봐봐. 저기서 보면 차이점이 있죠. D라는 아이가 차이점이 생깁니다. D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죠. 그럼 저 차이점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거 공역이에요. 이거 제가 뭐라고 써놨지? 저기 옆에다가 이거 찾아봐. 칠판에 있어. 치역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한글로 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일부러 여러분 이해 못하라고 이렇게 기호로 줍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일치하면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줍니다. 저 식이었다면 이렇게 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상수가 들어옵니다. 항상 저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봐. 1 들어가면 1 나오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은 x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저 항등함수는 특별해서 얘만 특별하게 기호를 붙여줍니다. i라고. i 할 때 i를 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함수의 기호를 대문자 i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들을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1대1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합의 포함관계를 표시하면 1대1 함수 속에 1대1 대응, 왜 조건 추가했습니다. 1대1 대응 속에 항등함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함수라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도현아 왜 더워? 네? 더워? 아니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나요? 자, 지금 우리 뭐 했어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의역이 있었고요, 공역이 있었고요, 치역이 있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있으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는 모든 원소가 1대1로 대응할 때, 그런데 공역 속에 선택받지 못한 원소가 존재하면 1대1 함수, 선택받지 못한 애가 없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면 1대1 대응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상수함수라는 건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적으로는 fx는 그 상수 값을 써줍니다. 항등함수라는 건 자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관계, 그래서 fx는 x라고 표시하고요. 이럴 때 항등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들의 포함 관계는 함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텐데 1대1 함수 속에 1대1 대응이고요. 그 안에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1대1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갈 거야. 제가 아까 함수를 경우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경우의 수인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24도? 약간 냄새나는 느낌인데? 괜찮아? 24도? 24도? 이거 너도 더워? 괜찮아? 네. 자, 가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해볼게요. 신호부터 가자. 하진아, 항등 함수 몇 개 있을까?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실했나봐요.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르죠. 그죠?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x에 있는 원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 관계가 딱 끝난 이 상태,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마친 상태, 이걸 한 개로 인식하는 거야. 줄 한 개, 두 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전체가 한 개로 인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 자기 자신한테 대응할 거야. 그쵸?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몇 개? 한 개야. 무조건 한 개야. 항등함수는. 자, 이제 상수함수 떠올려보자. 상수함수는 몇 개? 세 개 나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모두 다 갈 수 있는 곳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부터 해볼 거야. 함수부터 한번 가볼게요. 함수부터 해보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2가 갈 수 있는 곳도 몇 가지야? 세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26가지. 자, 이게 경우의 수인 이유예요. 자, 보자. 27가지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원소가 두 개가 있어요. 일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맞죠? 그렇죠? 2가 갈 수 있는 곳도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죠. 맞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다 다른 함수라는 건 보이시죠? 이게 다 다른 함수인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가 갈 수 있는 것 두 가지와 B가 갈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했더니 곱했더니 곱의 법칙이 적용받는 거예요. 곱했더니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방정 맞지 않라니. 안 그러면 내가 인식을 못하고 옛날에 좋은 음악 그런 거 해봤거든. 그랬더니 너무 곤이 자게 되더라. 제가 원래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부럽지? 원래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평상시에 이제 아침에 애들 등원 다 시키고 나서 거의 한 9시 되고 그때부터 이제 집안 청소를 시작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널고 건조 돌리고 갤고 빨래 갤고 다 개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정리하고 싹 정리하면 한 11시 되거든요. 11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만의 티타임을 가지는 거야. 보통 제가 유자차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과일 좀 먹으면서 뭐 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좀 보고 한두 시간 정도 보다가 그럼 이제 한 12시 한 반쯤 되거든요. 그럼 가볍게 뭔가를 먹어. 배고프니까 뭔가 가볍게 먹고 그때부터 낮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낮잠 자다가 2시에 깨야 돼요. 2시에 깨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씻고 나서 이제 출근 준비 겸 애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럼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올 때가 되거든요. 둘째 딸이 오면 둘째 딸 픽업해서 간식 챙겨주고 좀 놀아주다가 학원 보내고 그럼 첫째 딸이 또 온단 말이지. 그럼 첫째 딸 간식 챙겨줘서 걔 학원 보내고 하면은 한 3시 40분 돼. 3시 30분?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둘째 딸이 또 왔거든? 그러면 걔를 이제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고 이제 출근을 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음과 앞을 한 3시 40분? 3시 40분에 45분 사이 이음과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딸내미 학원이 저기 로제비아인데 그 상가에 있거든. 항상 지나가. 월수금엔 나의 루틴. 그래서 지금 이제 낮잠에서 깨야 될 타이밍이어서 알람을 지운다고 하면서 맨날 안 주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도 올릴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두 개씩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서로 관련이 있으면 더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했어. 누가 더한대요? 내가 있잖아. 서로 관련이 있으면 뭐 하기로 했어? 아니 뭐 아빠가 곱하기로 했다. 곱하기로 했다. 제발 더하지 마라. 자, 그러면 얘 관점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세 가지가 있잖아. 얘도 갈 수 있는 곳이 세 가지가 있어. 얘가 갈 수 있는 곳도 세 가지가 있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2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 얘기 잠깐만 더 해볼게요. 함수 얘기를.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가볍게 시작을 해보자. 단영아,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그러면은 얘는 답이 2, 2, 2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8. 잘하셨어요. 자, 좋아요. 겁나 어려운 거.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럼 곱하면 몇 가지? 그렇지.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갔다. 자, 지은아.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는? 얘도? 그럼 4를 몇 번 곱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 좋아요. 자, 지우라.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도? 얘도? 지금부터 신나야지. 자, 6을 몇 번 곱해야 돼? 3번. 할 수 있어. 얼마?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나는데? 자,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함수에서 되게 쉬워요.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몇 개인데 이게 다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뭐 m의 n제곱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것들을 곱하자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대1 함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1대1이라는 건 그런 거야. 얘가 선택한 거 내가 건드리면 되는데 싸우자는 거지. 그치. 1대1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설명하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중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서 자 볼게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몇 개로 줄었어? 세 개로 줄었죠. 왜? 얘가 뭔가를 선택하면 더 이상 얘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지? 좋아. 그러면 4, 3, 2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4, 왜? 기호. 맞췄어? 감동했어? 아이고, 너무 좋아한다. 좋아요. 맞아. 4P3이야. 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구별이 돼. 순서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4P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택하는 거 6가지, 5가지,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야. 그럼 얘는 5, 4, 3을 곱할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쓰죠? 5P3. 그렇지. 좋다. 그러면 도훈아, 이거 몇 P 몇? 3P가 아니고 왜? 4P3, 5P3. 자, 얘는 2대1 돼야 한대요. 애초에 글러먹었지.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그치? 아니 애초에 숫자가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1대1을 만들어? 그쵸? 애초에 1대1 존재 조건의 의배가 됩니다. 1대1이 되려면 공역이 정역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만 1대1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제가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봐봐. 애초에 문제가 어차피 이거 줄 거잖아. 문제에서 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1대1 대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 애초에 없어요. 그쵸? 애초에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1대1이 나올 수가 없는 구성이야. 근데 얘는 1대1 함수인 거고. 자, 여기 보자. 원소가 3개 짝지어져 있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희 아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둔 이유가 봐봐. 아까 제가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은 뭐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가끔씩 얘 1대1 대응인데 왜 1대1 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야. 내가 지호를 남자라고 해도 되고 지호를 인간이라고 해도 되죠. 똑같은 개념인 거야. 1대1 대응인 녀석들은 책에 따라서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그런 거야. 3이라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리고 정수라고 불러도 맞아요. 유리수라고 불러도 맞고요. 실수라고 불러도 맞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런 책은 없어요. 없는데 너희 학교는 있었어. 시험 문제 나왔는데 1대1 대응 어쩌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달랐어. 애초에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가 없는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초창기 때 22년인가 23년도인가 이때 있었고, 그때 저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원본 찾아보니까 원본이 잘못돼 있어. 신기한 학교라. 재밌는 학교네. 막 이러면서 그냥 알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가끔씩 왜 1대1 대응인데 왜 1대1 함수로 표시해야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봐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의 개수는 선택권들을 거듭 제곱한다라는 거. 1대1 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선택하는 순열이다. 자, 이쪽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만들어집니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다. 그렇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요거하고 실시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던져줍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이거에 대하여 nx가 이거 1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x에서 x로 가네? 어떤 원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 2, 3, 4라고 치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합니다. 함수의 개수 a, 1대1 함수의 개수 b, 상수 함수의 개수 c, 항등 함수의 개수 d 해놓고 a, b, c, d를 더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하나만 딱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물어봐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최근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패턴은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fx에 대하여 상수 함수의 개수가 4개 1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상수 함수를 어떻게 만들죠?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상수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원소의 개수를 주는 정보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항등함수는 당연히 한 개입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한테밖에 못 가니까. 해보자. 함수의 개수. 현준아. 뭐의 몇 제곱? 4의 4제곱. 자, 3. 헷갈릴까 봐 숫자로 써줬잖아. A, B, C, D 하면은 D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헷갈릴까 봐. 4의 4제곱 맞죠? 자, 도윤이 웃었으니까 1대1 대응은 몇, P 몇?
전혀가 불쌍하다. 1. 1대1 되는 몇 피? 그랬어? 아니 답이 아니 4니까 1. 그렇지 4피 4피 1이 왜 나와? 아니 4니까 1이라고 했어. 어? 사피사니까. 장난이었어. 아나 울 것 같아요. 장난. 아 눈물 나. 지금 제 기억 눈물 나. 4피사가 1이구나. 20. 그래서 4피사는 4팩이니까 24죠. 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의 4제곱 4피사 4팩 24 이렇게 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더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소연아 그렇게 해야지. 4의 4제곱 얼마? 어? 아 210. 그게 216은 아까 600세제곱이고. 야 256. 확실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갑시다. 아, 도윤 때문에 웃네.